어른 손바닥만 한 거대한 딸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마트에서 파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거나 특별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평범한 베란다나 마당에서도 이런 괴물 같은 크기의 딸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딸기 모종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충격적인 재배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식물 키우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이 버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여러분의 딸기가 콩알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직접 키워본 과일 중에 가장 컸던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수확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기적의 딸기 재배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딸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야생에서 자라던 산딸기류는 크기가 아주 작고 신맛이 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크고 달콤한 딸기는 18세기 유럽에서 우연히 서로 다른 두 야생 품종이 교배되면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더 크고 더 달고 더 튼튼한 딸기를 만들기 위해 품종 개량에 매달려 왔죠.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모종을 사오더라도 키우는 환경과 재배 방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딸기는 다시 자신의 척박한 야생 본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즉, 열매를 키우는 대신 생존을 위해 번식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딸기가 번식이라는 본능을 잊고 오로지 열매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식물의 심리와 생리적 구조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기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뿌리 공간의 마법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베란다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작고 예쁜 화분에 딸기 모종을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바닥만 한 딸기를 포기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식물의 지상부, 즉 눈에 보이는 잎과 열매의 크기는 땅속에 숨겨진 뿌리의 부피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작은 화분에 갇힌 뿌리는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다고 판단하면 식물 전체의 성장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마치 작은 화분에 심어 작게 키우는 분재와 같은 원리죠. 거대한 딸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크고 깊은 화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지름이 20cm 이상, 깊이는 30cm 이상 되는 화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넓은 집을 마련해주면 뿌리는 폭발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흙의 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토에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30% 정도 섞어서 물 빠짐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어야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넓은 흙 속에서 마음껏 뻗어나간 건강한 뿌리만이 거대한 열매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펌프 역할을 해냅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없듯이 비좁은 화분에서는 절대 거대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영양분의 타이밍, 즉 식물의 다이어트와 벌크업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사람들도 근육을 키울 때 시기에 맞춰 먹는 식단이 다르듯이 딸기도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밥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에는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스토여든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질소 비료를 과감하게 끊고 인산과 칼륨이 풍부한 비료로 식단을 확 바꿔주어야 합니다. 만약 꽃이 피었는데도 잎을 키우는 질소 비료를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열매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게 만들려면 액체로 된 인산 칼륨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이 주일에 한 번씩 잎과 뿌리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흔히들 비료를 무조건 많이 주면 열매가 커질 거라는 환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비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성분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모종을 괴물딸기로 진화시키는 핵심 영양학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무자비한 런너 절단의 법칙입니다. 딸기는 아주 독특한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씨앗을 퍼뜨리는 정상적인 방법 외에도 줄기를 길게 뻗어 새로운 아기 모종을 복제해내는 능력이 있죠. 이 길게 뻗어 나오는 줄기를 바로 런너라고 부릅니다. 런너가 생기면 무척 신기하고 공짜로 모종을 얻었다는 생각에 기뻐서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딸기를 수확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가위를 들어야 합니다. 런너는 어미 식물의 에너지를 무서운 속도로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식물은 열매를 붉고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복제본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회사가 하나의 핵심 제품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여러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다가 결국 모두 망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런너가 보이는 족족, 뿌리 근처에서 바짝 잘라내야 합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런너를 잘라내는 순간 식물은 밖으로 새어나가던 막대한 에너지를 갈 곳이 없어 다시 열매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작은 가위질 한 번이 딸기의 크기를 2배 이상 키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비밀은 가장 마음이 아프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 바로 꽃 솎아내기입니다. 봄이 오고 딸기 화분에 하얗고 예쁜 꽃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초보자분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꽃 하나하나가 모두 딸기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피어난 꽃을 모두 살려두면 에너지가 100군데로 분산되어 결국 손가락 마디만 한 콩알, 딸기 100개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손바닥 크기의 딸기를 원한다면 하이랜더의 법칙, 즉 살아남는 자는 오직 소수여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 줄기에서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의 꽃이 피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꽃만 남기고 나머지 70%의 꽃은 눈물을 머금고 전부 가위로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단 2개의 열매에 폭포수처럼 집중됩니다. 수압이 약한 호스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으면 물이 졸졸 흐르지만 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다 막아버리면 물줄기가 엄청난 기세로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량을 포기하고 압도적인 질과 크기를 선택하는 이 결단력이 전문가와 초보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주기의 밀당 기술, 일명 스트레스 농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매일 흙이 마를 새도 없이 물을 듬뿍 줍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열매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편안하게 물을 공급받은 딸기는 크기만 조금 커질 뿐 맛은 맹물처럼 밍밍해집니다. 최고의 크기와 최고의 당도를 동시에 잡으려면 식물에게 적절한 생존의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에는 흙의 겉면이 완전히 바싹 마르고 딸기 잎이 아주 살짝 힘없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할 때까지 물을 굶기세요. 식물은 생명의 위협, 즉 가뭄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씨앗인 열매라도 확실히 살아남게 하려고 체내의 모든 수분과 당분을 열매 쪽으로 미친 듯이 밀어 넣습니다. 거친 절벽에서 자란 포도가 훨씬 더 달콤한 와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잎이 살짝 처졌을 때 물을 흠뻑 주면 목이 말랐던 식물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며 열매를 순식간에 팽창시킵니다. 이 수분 스트레스와 풍족한 급수를 반복하는 밀당의 기술이야말로 입에 넣는 순간 과즙이 폭발하는 미친 당도의 거대 딸기를 완성하는 마법의 스위치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낮과 밤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 일교차 쇼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딸기는 본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식물은 따뜻한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양의 양분과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밤에도 온도가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밤새도록 숨을 쉬느라 낮에 힘들게 만들어둔 당분을 호흡작용으로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밤의 온도가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 식물의 호흡이 느려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 당분을 고스란히 열매에 저장하게 됩니다. 가을에 일교차가 커질수록 사과나 배가 훨씬 붉고 달아지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찬바람을 맞게 해주세요. 만약 실내라면 밤에는 얼음물을 화분 받침에 조금 부어주어 뿌리 주변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것도 굉장한 꿀팁입니다. 이 혹독한 밤의 추위가 딸기의 과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크기를 한계치까지 밀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7번째는 인공수분의 장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연 상태나 전문 농장에서는 수많은 꿀벌들이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닫힌 베란다나 방 안에는 벌이 없습니다. 수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모양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기형 딸기가 나옵니다. 크기는커녕 모양부터 망가지는 것이죠. 완벽한 구형의 거대한 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마리의 섬세한 꿀벌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부드러운 화장용 메이크업 브러쉬나 작은 붓 하나면 충분합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붓을 이용해 꽃의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 수술들을 살살 문지른 다음 그 가루를 꽃 한가운데 볼록 솟아오른 암술머리에 골고루 정말 빈틈없이 묻혀주어야 합니다. 딸기의 열매는 사실 꽃받침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수백 개의 암술이 모두 골고루 수분되어야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방으로 균일하게 부풀어 올라 거대한 크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 꽃가루가 가장 잘 날리는 시간에 이 섬세한 붓칠 작업을 3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손길 한 번이 과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수확의 타이밍,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딸기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흥분해서 당장 따 먹고 싶어집니다. 마트에서 파는 딸기들도 보통 전체의 80% 정도만 붉어졌을 때 유통을 위해 미리 수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손바닥만 한 극한의 크기와 최고의 맛을 보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겉모습이 새빨갛게 변했다고 다 익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확의 신호는 색깔이 아니라 형태에 있습니다. 열매를 감싸고 있는 꼭지 부분, 즉 초록색 꽃받침이 하늘을 향해 완전히 발라당 뒤집어질 때가 바로 완벽한 수확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되면 딸기 표면에서 터질 듯한 광택이 나고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강렬하고 달콤한 딸기 향이 진동을 합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변했을 때보다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가 훨씬 더 달콤한 것과 비슷하죠. 이 마지막 3일의 기다림이 열매의 크기를 마지막으로 10% 더 키우고 당도를 극강으로 끌어올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꽃받침이 뒤집히는 그 마법의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때 수확한 딸기 한 입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평범한 모종에서 손바닥만 한 괴물 딸기를 만들어내는 8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런너를 무자비하게 자르고 멀쩡한 꽃의 70%를 꺾어버리고 물을 굶겨 스트레스를 주라는 말들이 처음에는 식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 식물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농부들의 역발상 기술입니다. 버려야만 얻을 수 있고 고통을 주어야만 더 달콤해진다는 이 놀라운 반전이야말로 식물 키우기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당장 이번 주말 집에 있는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운 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몇 달 뒤 여러분의 손바닥을 가득 채우는 엄청난 결과물에 스스로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키워보고 싶은 과일이나 채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놀랍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